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4톤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소승만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운전하는 차종이 어떻게 돼요? 대우차 덧센 4톤으로 바꿨습니다. 마이티 끌다가 네. 이제 광폭짐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4톤으로 바꿨습니다. 네. 굳이 뭐 현대차에서 더 센 그 차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현대차하고 대우차하고 가성비 쪽으로 봤을 때 대우차가 좀 가격 면에서 쌌고, 일단 브레이크 계통에서 현대차는 디스크 이런 걸로 해서 나왔는데 대우차는 에어를 달아줘 가지고 제동면에서 좀 낫기 때문에 좀 한번 대우차를 바꿔봤습니다. 네. 그렇게 대우차를 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승차감은? 괜찮아요. 의자도 대형차처럼 에어 쿠션 좋고, 네. 하여튼 현대차 타는 것보다는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차가 지금 4톤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 대우차에서 4톤으로 해가지고, 5m짜리하고 6m짜리 해갖고, 이게 두 종류로 나와요. 네. 그럼 대표님은 이거 화물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설비전 그런 걸 했는데, 네.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지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 그냥 본의 아니게 그냥 퇴직해가지고, 개별화물에 뛰어들게 됐죠. 네. 지금 그러면 화물 일 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한 31년 했습니다. 31년이면 오래 하셨네요. 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주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공단에서 나오는 짐도 수송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경업계니까 조경수나 석재나 이런 거 주로 그런 걸 많이 실어 날랐어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뭐 지입제로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월급제로 일을 하세요? 아니죠. 지입도 월급도 아니고, 네. 이제 사무실 같은데 이제 알선수 업체가 있으니까 알선 업체에다 적을 두고 가끔 일했을 때 거기서도 받아 먹고,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오는 오다나 아니면 콜 같은 거에서는 콜이 많이 활용화 됐으니까 콜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네. 아니,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1톤도 있고 27톤 이런 것도 있잖아요. 25톤도 있고 10톤도 있고. 그런데 4톤을 가지고 왜 화물 일을 하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2.5톤, 3.5톤을 시작을 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 운수업계에서 하는 사람, 보통 하는 얘기에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는 것이, 대형차하고 봤을 때, 용달차는 제외하고, 3.5톤, 5톤 이렇게 대형차를 봤을 때, 한 달 매출 대비 남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대형차에서 차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 대형차 일이 있으면은 그걸 쫓아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 상태 일을 하고, 요 상태에서 이제 조금 큰 차이나 작은 차이 나오면은 친구들하고 나눠 먹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30년 이상 계속 4톤을 일을 하셨나요? 거의 3.5톤, 2.5톤을 했어요. 다른 거 해보진 않았고. 그럼 주로 그 차에 지금 무슨 그 제품을 싣고 다니세요? 공장에서 나오는 건 팔레트, 주로 팔레트 짐을 많이 싣고, 그 외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조경수라든가, 나무라든가, 석재라든가, 돌이라든가, 흙도 싣고, 그런 거 주로 많이 싣죠, 저는. 그 중에 좀 돈이 되는 거는 어떤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지, 조경수나 이런 게 좀 돈이 되죠. 좀 배워서 하면은 아무래도 좀 낫죠. 그럼 조경수는 다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운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현장에서 나무 굴치를 하면은 차 위에서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쌓으면서 이렇게 단도리도 하고 마감까지 해야죠, 제가. 그러니까 조금 좀 배워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는 나무를 못 싣고 좀 이제 같이 다닌 사람한테 다니면서 좀 배워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좀 낫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쭉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거래처 위주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래처 위주로 많이 하고, 이제 여유 시간에 남는 시간에는 이제 콜도 보고, 또 사무실에 적도 있으니까 알선소라고 해서 알선업체가 있잖아요. 알선업체에다 적 두고 거기서 조금씩 더 하고, 그냥 두루두루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화물 실은 것 중에 실기 싫은 짐은 어떤 짐이 있어요? 싫기 싫은 짐은 우리 차주들이 좀 기피한다는 거는 이제 스티로폴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고가의 기계, 이런 거는
운반비에 비해서 너무 힘들고 고가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쳐도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는 너무 부담이 가니까 그런 건 좀 기피하죠 아무래도. 뭐 그런 거 외에는 뭐 웬만한 건 서비스업이니까 다 해야죠. 아까 더 센 운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4톤 더 센 차량 가격은 얼마나 해요? 지금 차가 올라가지고 스틱 기준으로 한 6천 정도 되고요. 오토 달면 6,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차는 스틱이에요, 오토예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남들보다 중량을 좀 싣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틱을 뺐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왜냐면 오토가 아무리 검증됐다 그래도 중량 실은 사역돼서 오토는 못 뱉으려고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스틱으로 뺐어요, 저는. 그러면 대표님, 한 달 월 수입은 얼마나 돼요? 이 4톤 가지고 일을 하면?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경비, 기본 경비, 기름값, 식대 요걸로 기본 경비만 잡고 이제 총 경비는 안 잡고 기름값하고 식대 뭐 통행 요거만 잡고선 한다면 뭐 아주 힘들게 안 한다 쳐도 400, 500은 가져간다고 봐요 제가. 순수익으로요? 네네. 네. 뭐 차 감가상각 이런 건 나중에 정해야 되고 일단 한 달 경비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경비 정하는 다 본인마다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기름값, 통행료, 식대 요거만 이제 한 달 경비로 따져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뭐 오일 엔진오일 간 거나 타이어 소모나 그건 야중 얘기고 그건 거기서 또 추가되는 금액이지만은 보편적인 경비를 따지면 그렇게 경비 따지면은 그 기름값에다 한 3, 40만 원만 업 시켜 놓으면은 평균적으로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뭐 400에서 500, 뭐 겨울철, 여름철 일 없을 때는 400, 봄, 가을 일 많을 때는 한 500. 그렇게 보시면 무난할 겁니다. 순수익을 4, 500 하려고 그러면 매출은 얼마 정도로 이렇게 올려야 돼요? 매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가 한 달에 나가는 것이 그전에는 우리가 700을 번다고 하면은 경비가 100만 원 갖고 됐어요. 그러니까는 한 7, 8%, 10%면 됐는데 지금은 700을 벌려면은 경비가 최하 30%에서 35% 들어가요. 경비가. 그만큼 뭐 기름값이나 차 수리비나 이런 게 많이 더 올랐죠. 많이 들어갈 때 40%까지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매출에. 그럼 뭐 하루에 대표님께서 지금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야상이라고 그래서 오후에 한두 시나 두세 시경에 짐을 실어 놓고 아침 새벽을 갔다 와서 가서 거기서 뭐 콜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 콜에서 보단 하나 잡아가지고 올라와서 또 시간 여유가 있으면서 가까운 데 하고 또 야상을 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틀에 한 5탄 개념을 하다 보면은 뭐 하루 뭐 25만 원 찍을 때도 있고 30만 원 찍을 때도 있고 조금 멀리 갔다가 뭐 35만 원 찍을 때도 있고 그렇죠 뭐. 그 정도 20에서 25 정도 보고 그냥 일해요. 그러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그렇더라도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시냐고요? 보통 일하는 시간은 아침에 뭐 일어나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하면은 4시 반 5시에 일어난다고 치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4, 5시 끝나니까 10시간에서 11시간 보면 되죠, 보통.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계속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 오다 잡을 때나 짐 실 때는 쉴 때가 쉬니까 보통 아침에 나와서 보통 할 때 한 10시간, 11시간 보시면 돼요. 그럼 한 달에 일하는 일수는 어떻게 돼요? 요새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의 짐이 없기 때문에 제 고정일이나 뭐 아는 사람 거래처에서 연락 오지 않으면은 주 5일 근무로 보면 됩니다. 20일. 많으면 22일. 그러면 한 달에 한 3분의 2 정도만 일을 하시네요? 그렇게 봐야죠.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 거죠. 아니, 왜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아, 거기가 뭐 현장도 쉬고 뭐 다 쉬어요, 웬만한 데가. 그러니까는 급한 짐 아니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거의 안 토요일 날은 조금 나오지만은 일요일 날은 거의 그냥 오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20일, 23일 일한다고 보면 충분할 거예요. 지금 대표님께서 한 30년 전에 번호판을 사실 때 가격은 얼마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92년도 그 개별 남발 살 때 1600 정도 주고 샀어요. 지금 한 2700 하니까 조금 오르긴 오른 거네요. 올랐죠. 내가 뭐 퇴직금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하는 동안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니까 우리는 뭐 이 남바 티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일하실 때 좀 겁나지 않으셨어요? 운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심적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가죠. 왜냐면 특히 차가 새 차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차가 약간 노후화되면은 브레이크 계통이나 뭐 짐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본의 아니게 고장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차라는 것이 무슨 차든 간에 고장난다고 그러고 경고라고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고장나니까.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차를 타다가 대우차를 바꾼 주 계기가 브레이크 계통에서 대우차가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을 했죠, 저도. 그래서 이번에 대우차를 뺀 거예요, 본의 아니게. 현대차만 한 5대 탔었죠. 25년 탔다가 이제 이번에 한번 모험을 했죠, 저도. 그럼 대표님께서 지금 쭉 거래처를 한 30여 년간 이렇게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거래처를 영업하시는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소개 하나 해주시죠. 영업은 뭐 노하우는 아니고 남들 안 하는 거 다 해주고 거래처에서 뭐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서울 같은 데 그러면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네네. 특히 기피하고 뭐 해달라면 해주고 아까도 말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해줘야 그 거래처는 평생 유지가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혼자선 안 되고 동료들을 많이 해가지고 동료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왜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아니 어떤 데 보면 댓글에 뭐 거리라든지 요금이 안 맞는데 그걸 일을 하는 게 그게 바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저 대표님 하신 거에 빗대 보면은 대표님은 그냥 좀 손해 보더라도 일을 하셔야 된다 거래처 확보 차원에서 그런 얘기신가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제가 여기서 나가는 거는 손해는 안 보는데 네네.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콜 개념이에요. 콜 개념은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선에서도 뛰고 뭐 여기서 뛰고 그러면은 운반비에서 이 공제되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책정된 운임보다 싸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가는 고정 운반비를 가기 때문에 운임은 안 싼데 단지 코스가 안 좋을 뿐이죠. 코스가. 네. 그거 하나예요, 저는. 주로 대부분 거래처 위주로 영업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거래처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에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전화만 오고 애경사 참석하고 전화 오면은 예 인사하고서 깔끔하게 일 처리해 주는 거 그거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애경사 오면 애경사는 이제 봉투 보내고 일일이 못 쫓아다니죠. 그럼 4톤 가지고 처음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거래처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화물업계 뛰어드시려면은 뭐 콜 개념도 괜찮지만은 자기 고정 거래처가 없고 이제 시작하는 거면은 아시는 분한테 가서 차 타면서 좀 배우고 이 지금 알선소가 있어요. 알선소 가서 좀 배운 상태에서 나중에 독립하시는 게 낫죠. 처음부터 이 콜 개념을 하시면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운반비가 많냐 안 많냐 거리비에 그런 걸 따지게 돼요. 조금 이제 알아지면은 그런 말 절대 안 나옵니다. 대표님 그 4톤은 한 1년 보험료가 얼마나 나와요? 이게 100% 기준 봤을 때는 많이 안 나와요. 이제 사고 났을 때 문제지. 사고 좀 100% 기준 자차까지는 한 200에서 250이면 들어가요. 100% 기준 봤을 때. 이제 그 나머지는 사고에 따라 틀린 거고 많이 난 사람들 500 낸 사람들 600 낸 사람도 있죠. 사고 쪼막쪼막 사고 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는 200에서 250선이면 돼요. 100% 봤을 때. 사고 난 거 아니면. 4톤이라도 일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11톤까지는 어차피 우리가 운전 가능하고 일정 보통 가지고 14톤 넘어서는 대형을 따야 되지만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인가?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따야 되고요. 그것도 따야 돼요. 교육 받아서 갖고 있어야 운전 가능합니다. 영업용 화물은 그거 다 있어야 됩니다. 4톤이라도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1톤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4톤 그 실는 짐이 뭐 조경수라든지 석재 같은 거라 그러셨잖아요. 네, 팔레트도 실어요. 네. 팔레트요? 예, 공장은 요새 거의 다 지게차 상차로 해가지고 팔레트 짐으로 나와요. 그런 거는 좀 일거리가 좀 많습니까?
괜찮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는 일도 있지만은 이 남동공단에 가면 알선업체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 적을 두고 월 얼마씩 지임료 주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냥 크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 혹시라도 1톤이나 뭐 이런 짐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1톤은 너무나 이 단가가 싸기 때문에 돈이 안 됩니다. 저는 뭐 2차로 시작을 해서 2차로 끝난다고 봐야지 뭐 큰 차도 싫고 요 차 일이 지금 저 적성에는 요 차가 딱 맞아요.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요 차를 고집하고 말겠습니다. 네. 다른 바꿀 생각 없습니다. 4톤차가 좀 크잖아요. 네네. 운전하시기 좀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아이, 그건 안 그래요. 그 승용차 운전할 줄 아시면은 거기다 조금만 주의하시면 돼요. 뭐 5톤차는 축차 이런 게 문제가 되지 4톤차는 길이가 5m밖에 안 되고 폭만 2,300이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하는 상태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카브 돌 때 이거 각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만 조금 길게 잡으시면은 큰 지장 없습니다. 그 4톤 신차를 뺐을 때도 차대 보강 공사를 하나 그런 걸 좀 해야 되나요? 하는 게 좋죠. 왜냐면 뭐 이게 현대차나 대우차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원체 차 나올 때는 그냥 스탠다드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철판도 안 깔려. 근데 영업용 화물차를 하려면은 뭐 회사차는 상관없지만은 영업용 화물차를 하려면은 철판도 깔아야 되고 공구통도 깔아야 되고 뭐 이 깔깔이라고 그러죠. 부착박 그것도 깔아야 되고 여기도 천막 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부대 비용이 많이 들면 300까지 들어갑니다. 신차에다. 신차에서 보강하고 그러려면 250, 300원 잡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보강 공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해야죠. 왜 바닥에 철판을 안 깔면은 짐 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제 다른 거 이 부착박 같은 것도 달아야 되고 공구통도 있어야 되고 뭐 올라가려면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천막도 있어야 되고 다 하여튼 운송을 영업용을 시작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새 차 나왔을 때 바로 운전을 못 해요. 뭐 바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되니까 보강도 해야 되고 그게 250, 300 정도는 봐야 돼요. 초기비용.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4톤 화물차의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장단점은 내가 맞춰서 일하는 거니까 그 단점은 이제 좁은 데 못 들어간다. 그거 하나고 또 장점 같은 경우는 저 옛날 구형 3.5톤들은 이 적자 폭이 있어가지고 1100짜리 팔레트가 4개밖에 못 실었는데 이거는 1100짜리 팔레트 8개고 6m짜리는 10개까지 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최대 장점이죠. 왜냐면 지금 나오는 추세가 전부 팔레트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1100에 1200짜리 작은 사이즈가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1100짜리를 많이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회용 팔레트도 거의 1100이란 말이에요. 정사각 1100이면은 우리 차가 광폭이기 때문에 8개, 10개가 들어가요. 차 길이마다 틀려서. 그럼 대표님이 운전하시는 덧세는 차 폭이 얼마나 되고 길이는 얼마나 돼요? 차가 앞에 적장 길이가 5m고 앞에까지 하면 한 6m 정도 나오고 제가 운전하는 거는 폭은 적장 폭이 2280인가 그러니까 2300에서 두께 나오고 그러면 2400 정도 보시면 되죠. 백미터까지. 아까 대표님께서 뭐 조경수라든지 석재를 많이 실는다 그런 거 보니까 혹시 그 차는 카고 트럭인 거죠? 예, 카고죠. 이 조경수나 이런 건 윙바디가 못합니다. 석재 뭐 자연석 싣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카고를 해야지 윙바디는 파레트 위주가 윙바디고. 그 파레트 실는 윙바디 같은 것도 있는데 꼭 카고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일단 제 거래처 일이 카고가 많으니까. 아, 왜냐면 이 차라는 것은 내 일에 맞춰서 차를 빼야지 누가 뭐 해서 돈 많이 번다 그걸 빼면은 실패하는 일이 많죠. 내가 뭘 해보고 싶다면은 그 사람,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차를 빼서 하는 게 제일 적성에 맞는 거죠. 조금 이제 좀 궁금한 게 해소됐어요. 왜 편한 그 윙바디를 안 빼시고 카고를 운전하셔야 되는데 그게 거래처 위주로 그렇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를 선택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윙바디 거래처가 많으신 분, 팔레트 많은 회사는 팔레트 주로 실어 윙바디가 편하죠. 밧줄 안 메고 비 오는 날 포장 안 씌우고 우리는 카고기 때문에 이 라이싱 잘해야 되고 갑바 잘 씌워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요. 네. 대표님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현재 60이니까
5년에서 10년 건강만 허락하면 한 70까지는 살살 해야죠. 더는 못하고 네. 7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건강만 허락하면.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이 4톤 화물차 일을 해도 가능할까요? 승용차운전 하셨다 보면은 조금 처음에는 좀 힘드실지 모르지만은 한 며칠 차 타고 뭐 주변에 동료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아니면 특히 이제 이 알선 상사 있잖아요. 그 화물차 매매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차 사고 그러면서 남바 사고 그러면서 이 자문을 구하면은 다 해줘요. 아는 사람 소개시켜서 같이 좀 며칠 태우고 다니라고 그러고 좀 가르쳐 주라 그러면은 금방 배워요.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니면은. 대표님이 빼신 그 더 센 차량 가격은 얼마라 그랬죠? 제가 2021년도에 살 때는 5,140 주고 샀어요. 스택으로요. 근데 5톤은 그 당시에 한 5,500 됐고, 근데 2021년 7월 달에 차값이 오르면서 많이 뛰었어요. 뭐 전방 추도 장치니 뭐 또 닫아가지고 한 4,500이 뛴 상태라 아까도 말씀 지금은 6,000에서 6,500을 보셔야 돼요. 대우차 보면. 현대차는요? 한 4,500 비싸다고 봐야죠. 현대가 더 비싸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그래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계통에서는 대우차가 월등하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4톤 화물차 일을 하시면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 가치관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내가 싫은데도 하주나 이런 게 원하면은 갖다 줘야 되고 내가 힘이 들어도 가능한 거는 하주한테 짜증내지 말아야 되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러면 그만큼 매출도 올라간다. 그겁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4톤 화물 일을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것도 4톤 화물 일도 영업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 거래처도 좀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호화제는 다른 분야를 살아가는 분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